자, 이제 오늘 관성과 관성의 법칙부터 출발할 거야.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관성, 그래, 관성. 관성이 뭐라고 해요? 관성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원래 이게 관성이란 말이 뉴턴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논문집에서 이 관성이란 말을 처음 썼어.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번역할 말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말로 번역한 게 관성이야, 관성. 뭐라고 쓸 거냐면 습관적인 성질. 이렇게 이해합시다. 요새 이제 줄임말이 유행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도 줄임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습관적인 성질, 관성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줄임말 알고 있는 거 뭐 있냐? 가뿐싸, 가뿐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띠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알아? 아는 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물리 선생님이잖아, 물리 선생님. 물리.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뭐 이런 거지. 물 한 개도 있다 그랬죠. 물리 안에 개새끼야. 뭐 이런 거. 물리가 그만큼 어려워. 근데 많이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다. 그래서 니네 또 내 별명 물 한 개로 치면 안 돼. 어쨌든 관성은 습관적인 성질이야. 습관적인 성질. 현재 상태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냥 써놔봐. 이건 똥꼬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니네 고집도 세죠. 자기 거 그래도 나는 좀 이게 맞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똥꼬집이 의외로 세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니네들 멘토를 자청을 하는데 어른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절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안 하잖아. 그죠? 니네는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알죠? 그렇잖아요. 야, 그 똥이니까 먹지 마. 아니야, 나 먹어볼 거야. 남들이 노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스라고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 케이스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길을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라고 하면 선생님 말이 한 90%는 맞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한계가 오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얘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얘 성향상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이 길로 이렇게 가게 해. 근데 부모님은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니네들의 멘토가 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그거 똥이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 이게 된장이니까 이거 먹어도 돼. 여러분. 근데 니네는 꼭 찍어 먹어봐야지 이게 똥인지 돼. 먹어보고 이거 똥이야 그러면서 후회 실수했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단연간에 선생님이 공부 방법이나 니네 선배들의 임상을 봤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얘기를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니네들이 조금 똥꼬집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살짝 이런 공부 쪽에서는 똥꼬집을 좀 안 부려봤어요. 니는 처음이잖아. 고등학교 가서 처음이잖아. 그러면 이미 고3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 선생님 말이 맞지, 니네 말이 맞지, 니네 느낌이 맞지. 자기네 중학교 때 공부 이렇게 했대. 안 돼, 못 쳐야 돼. 못 쳐야 돼. 고등학교식으로 못 쳐야 돼.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얘기하지. 그거 맞는 얘기야. 오래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오래 해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공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중학교 때처럼 바짝 해갖고 머리로 하는 공부는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데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지 말라. 근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꼭 똥꼬집을 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이 고집이 좀 세요. 선생님이 4월 1일 만우절이잖아. 학원 선생님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는데 자고 있는데 띵동 막 문자 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친구들이 막 문자를 보낸 거야. 근데 긴급 속보에. 그래서 딱 넘겨봤더니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흑형 5명이 밀어서 떨어뜨렸대. 대박. 그럴 법하잖아. 흑형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봤더니 만우절 거짓말인 거야. 그죠? 근데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바위가 못해도 몇십 톤은 된다고. 그 흑형 5명을 밀 게 아니야. 걔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똥꼬집이 센 거야. 관성이 센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세다. 이런 애들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휴지 많이 쓰잖아. 그죠? 휴지 많이 쓰잖아.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있을 때 탁 잡아 뜯잖아. 그럴 때 휴지가 좀 두툼하면 어때요? 빨리 잘 뜯기지. 근데 어떻게 돼요? 좀 얇으면 느낌이 좀 이거 안 풀릴 것 같아요. 탁 잡으면 뭉 풀려버리지. 그런 경우 있을 거야. 그죠? 근데 휴지가 두루마리가 두툼할수록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탁 잡아 때리면 딱 끊어지잖아. 이런 게 관성이야.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어요? 버스 안에서 내가 버스를 타고, 난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버스 운전 아저씨가 말도 안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잖아. 아저씨 혼자 쓴 거야. 버스 혼자.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야. 이게 관성이야. 운동하던 애가 끝까지 운동하려고 하는 거.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담배 피냐? 안 피워? 왜 안 피워? 몸이 안 좋아서. 그래, 펴봤어? 펴봤더니 몸이 안 좋은 거야? 담배 어떻게 털어? 잘 몰라.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터냐? 이거 잘 터네. 이렇게. 왜 이렇게 터는 거야? 이게 편해? 이렇게 하니까 더 편했어? 애들 그렇습니다. 자, 담배 안 피니? 왜? 그냥? 왜 그냥 안 펴봤어? 담배 좀 어떻게 터? 그것도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좀 틀린데?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텄니다, 이렇게. 자, 봐봐. 긴 걸로. 자, 여기 있죠? 담배째가 있어요. 담배. 이렇게 턴다고. 왜 이렇게 털어? 자, 담배하고 담배째를 같이 터는데 담배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하고 담배째를 같이 운동을 시켰는데 담배만 탁 잡는 거야. 근데 담배째가 툭 떨어지는 거야. 운동하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운동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뭐야? 삽질 있잖아, 삽질. 그죠? 너네 삽질 해봤니?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가면 삽질 많이 합니다. 자, 흙하고 삽하고 넣어갖고 던지는 거야. 삽만 잡아요. 흙이 날아가지. 운동을 같이 시켰는데 삽만 잡는 거야. 담배 터는 거랑 똑같아. 이런 것들이 자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똥꼬집,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식하게 이걸 표현해보자는 거죠. 앞으로 이 관성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관성이란 말이 나오면 F가 0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돼. F가 0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F가 0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 조금 깊이 들어가볼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F는 ma라는 식이 있었어. 이런 거 기억날 거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또 가속도가 뭐라고 쓰냐면 델타 T 좀 어려워집니다. V-V. 선생님 책에 다 적혀있어. 이렇게 돼 있어.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니 이거? 자,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라고 그랬어.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를 해줘. 이렇게.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라는 걸 델타 T분의 V-V0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F는 MA야. A가 0, F가 0이래요. 자, F는 MA인데 이게 0이래. 이게 0이래. 근데 어떤 물체의 질량이 0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체중이 0일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립시다. 자, 증명하는 과정이야. A가 0이면 돼. 근데 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거 그대로 가져와봐. 델타 T분의 V-V0가 0이란 말이지. 이렇게 되죠. 와서 와. 너 이름이 뭐였지? 선생님 앉아봐.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 정의가 안 돼 있잖아. 이거 0일 수가 없지. 그러면 위의 값만 0인 거야. 자, 위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V하고 V0가 둘 다 0인 경우나 V하고 V0가 같지만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지? 수식이 저렇게 되잖아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 0이야. 그럼 뭐야? 정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똑같아요. 0은 아니야. 속도가 있다는 뜻이야. 똑같아. 그럼 뭐예요? 등속운동이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처음 속도가 있어. 처음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똑같이. 등속운동이잖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등속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지했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관성의 법칙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이 있어. 좀 더 자세하면 얘네 둘도 나눠야 돼요. 정지관성 어떤 게 있을까? 식탁 위에다가 이거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 식탁불을 확 잡아빼요. 그릇 그대로 있어요. 얘네 정지관성.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아까 흑형이 밀었던 흔들바위 있지? 걔도 정지관성.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동전을 컵 위에다가 두꺼운 종에다 올려놓고 종이를 탕 쳐요. 그러면 동전이 그냥 그 자리에 쑥 빠져요. 이거 정지관성. F가 0이네. 운동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100m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못 멈춰. 계속 가야 돼.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해? 이게 버스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버스 아저씨가 멈췄어. 근데 나가 가야 되죠. 이거 운동관성. 담배째 터는 거 어떻게 돼요? 내가 털었는데 담배만 잡았어. 담배째가 떨어져. 삽질, 흙이 날아가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운동관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되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성좌표이란 말이 나와. 와, 그때 가면 이제 이게 뭔 말인지 막 그래요. 근데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F는 0이야. 무조건 F.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F는 0이야. 그럼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정지 아니면 등속운동이라니까?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맨날 철수는 우주여행을 해요. 철수가 광속의 0.8c, 80% 광속으로 운동을 해. 그리고 영희는 맨날 얘를 지켜봐요. 행성에서 정지 상태. 그래서 영희가 본 철수의 모습이 어떨 거냐? 철수가 달리고 있는 중에 본 영희 정지에 있는 영희의 모습이 어떨 거냐? 이런 거 물어봐. 그때 특수상대성 이론의 조건에 관성좌표계란 말이 나와. 그 의미에 뭐가 들어있어? F가 0이야. 그러면 정지하고 등속이야. 영희 정지이잖아. 얘 등속이잖아. 그래서 등속 정지좌표 얘를 관성좌표계, 얘도 관성좌표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들 관성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관성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F는 0. 또 뭐 나오니? 또 뒤에 가면 관성력이라는 게 또 나온다. 이것도 F가 0이야. 그러니까 이 관성이란 말이 정확하게 물리학하면 한 3번 나와요. 3번 나온다고. 학년들. 그때 다 똑같아요. F가 0이야. 앞으로 관성력, 관성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F가 알짜리 0이다. 이렇게 하면 게임 끝. 그리고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그냥 관성의 법칙은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거 빼갖고 그 자리에 있거나 가다가 멈추면 혼자 튀어가거나 이런 건 다 관성이야. 습관적인 성질. 정지해 있거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거나 어떻게 된다? 자기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끝. 이게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 관성을 없애려고 관성 때문에 이제 어떻게 관성을 막는 애가 누구니? 왜 이 단원에서 우리가 통과해서 이게 나오냐면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대국민이 아주 그냥 우리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쌓여있잖아요. 니네도 봤잖아 어렸을 때. 세월호 사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TV에서 다 봤잖아요. 그 배가 침몰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걸린 거야. 그게. 그래갖고 실제로 크루즈 산업이나 이런 게 완전히 망했대요. 사람들이 배 타는 걸 은연중에 꺼려하는 거야. 겁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무슨 뭐 니네 학교에서 막 뭐라 그러지? 그걸 생존 수영? 뭐 이런 게 이제 과목에 들어있고 이제 수영도 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이런 거 막 강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이제 이런 것이 물리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칠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새는 고속도로에도 안전벨트라고 막 써있더라고요. 뒷좌석도 안전벨트 해라. 이 안전벨트 얘기야. 안전벨트를 안 하면 뭐 때문에? 관성 때문에. 관성 때문에. 빵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잡아주잖아. 튕겨나간 걸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관성을 막아주는 거야. 안전벨트. 이해돼요? 안전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부딪히는 순간에 튕겨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 뚫고 깨고 나가야 되니까 머리 깨지고 죽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세이프티가 나와요.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전부 안전에 관련된 얘기야. 내가 위에서 뛰어내릴 때도 니네 바보같이 이렇게 뛰어내릴 애들 없지 무릎 다 나가잖아요. 어떻게 뛰어내리니?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 않니?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간다고. 이렇게 가면 무리가 간다고. 무리가 간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공을 친구가 던졌는데 야구를 하는데 공을 던졌는데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빼면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탔는데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하는 게 에어백이 터지잖아.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들다치는 거지. 에어백이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창밖으로 튀어나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배우면서 안전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넘겨보면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고 연결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갖다 유지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안에는 물리학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반성은 이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반성의 법칙이 나온 이유는 그거다. 이걸 줄여주는 게 뭐다? 안전벨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챙겨서 나가는 걸 와가지고. 여기. 그래서 그 첫 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관성 쭉 설명되어 있고, 정이 나와 있죠? 거의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 나누는 거 봤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요거 필기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뒷장 봐봐. 뒷장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선생님이 이제 관성의 법칙하고 가속도 법칙하고 이것까지 좀 해놨는데 그거 잠깐 좀 설명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이야. 조금 부연 설명하면 뉴턴의 제2법칙이 나와요. 우리 제목이 뭐냐면 가속도 법칙. 책에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가속도 법칙은 뭐냐면 봐봐라. 자, F가 0일 때를 증명했으니까 이번에는 F가 0이 아닐 때를 증명하면 되겠지. 그죠? F가 0일 때 증명했으니까 F가 0이 아닐 때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F가 0이 아니면 두 가지가 있지. F가 0보다 크거나 F가 0보다 작거나가 있겠지. 근데 F는 뭐라 그랬어? MA라 그랬지. MA가 0보다 크거나 MA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M은 어차피 플러스 값이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수학시간 같다. 자, 부등식이야 지금. 근데 A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아까 델타 T분의 V-V 제로를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 대신에 V-V 제로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놓는데 부등호의 이 부호가 부등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간격을 그냥 쉽게 1초라고 합시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중 시간이 1초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1초 후의 속도가 0초 처음 속도보다 빠르더라는 얘기지. 1초의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리더라는 얘기지.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가속이죠. 얘는 뭘까요? 처음 속도보다 느려졌으니까 감속이죠. 이렇게.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A가 0보다 크다. F가 0보다 크다. 플러스 값이지. 플러스 값이지. 이거는 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빨라진 거야. 빨라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지만 지금 현재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 현재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근데 여기다가 힘을 주면 더 빨라져. 반면에 밑에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운동하는데 반대로 힘을 준 거지. 운동하는데 반대로 힘을 준 거지.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는 현재 운동하는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속도가 느려지더라. 이게 속도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니네가 이제 여기에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이거밖에 안 했잖아.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등속 운동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거 면적 구하면 이동거리가 될 것이야. 이런 정도는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간 거리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갈 것이야. 이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거 기울기가 또 뭘 의미해요? 속도를 의미한다. 속력이죠, 속력. 이렇게 되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 법칙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가 이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라고 그래.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면적이 이건 2학년 과정이긴 한데 델타 V야.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고 알아주세요. 조금 있으면 이게 왜 이런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요 정도만 적어봅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니?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그려보면 속도는 이렇게 될 것이야. 처음 속도가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죠? 면적이 이동거리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동거리를 그리면 이건 이제 봐라. 상수함수지. 이 정도는 알지? 상수함수죠. 1차 함수지.
하나 더 되면 뭐가 돼? 2차함수 되겠지. 2차함수 되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돼. 이렇게 됩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이거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니는 아직 배우지 않았겠지만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분이라고. 수학의 미분 적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쌓을 적자. 그래서 상수함수가 1차함수가 되고 1차함수가 2차함수가 되고 2차함수가 이렇게 되는 걸 미분이라고 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 미분이라고 해. 그래서 미분의 의미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이 시험에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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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근데 어때요? 기울기가 매 시간마다 증가하지. 매 시간마다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가속도는 어떤 경우도 똑같지, 어떤 경우도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다 그랬지. 마이너스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거니? 별거 아니야.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a니까 0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 그럼 얘도 적분하면 여기 면적이 뭐겠니? 델타 v야. 그런데 이 델타 v하고 이 델타 v가 틀리지. 어떻게 틀려요? 얘는 플러스 값이지. 0이니까. 얘는 전체 값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 증가량이고 얘는 속도 변화량이 감소량이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래프에 나올걸? 그래프에 고스란히 나올걸? 자, 시간 t에 대해서 속도가 처음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 자, 그럼 이 면적이 뭘까요? 이동거리겠지, 변이. 자, 이쪽도 있겠죠? 이쪽도 변이야. 이렇게. 근데 이 변이가 이동 플러스 값이고 0 위에 있는 값이니까 0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마이너스죠.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t에 대해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증가했다가 감소하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볼까? 기울기로 한번 따져볼까요? 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기울기가 줄잖아. 기울기가 V라며. 기울기가 줄잖아. 그 다음에 0 딱 지나면 0이잖아, 기울기가.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로 커지지. 마이너스 기울기로 커지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지. 하나밖에 없죠, A죠. 마이너스 값이지.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적분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니네가 아직 교과과정상 과학에서 먼저 이게 나와버렸어. 그럼 아직 수학은 미적을 안 배웠어. 미적 때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이런 개념이 미분적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미분은 기울기고 적분은 넓이, 면적 또는 면적 또는 부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어떤 식 하나 외우는데 F는 ma.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중력가속도, 자유낙하운동, 중력가속도니까 이거 대신에 G 쓰면 돼. 그래서 니네는 F는 mg라는 식 알면 돼. 이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해. 얘를 중력가속도라고 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내용이 여러분 76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조금 이 내용은 고1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하고 가속도의 법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77페이지 보면 관성의 법칙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여전히 힘의 합력 알짜임이 0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다. 운동하려고 하는 애는 외부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니네 옛날에 무슨 개콘인가 뭐 거기에 우주라이트인가 뭐 그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막 쉬게 해서 막 밀려가고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막 뒤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공간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주공간상에서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된다? 그 추진력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좀 더러운 얘기인데 트림이라도 해야지. 해야지. 그래야지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개콘 프로그램 그 나왔잖아요. 스프레이로 슉 해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작용한 힘은 그 속도로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등속운동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데 마찰력이 있잖아.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근데 조건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잖아. 우리한테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속운동 조건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등속운동 조건을 만드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 이런 거 있어. 이런 얼음판 같은 데다가 니네 등속운동하는 거 경험했어. 분명히 경험했어요. 니네 분식점 가면 뭐라 그러지 이거? 오뎅 국물이라 그래? 이렇게 생긴 그릇에다 담아주시잖아. 근데 식탁에 물기가 있어. 근데 이 국물이 뜨거워. 그래서 이걸 담아서 아줌마가 탁 올려주면 여기 밑에가 물기가 묻어있어. 그럼 이 그릇이, 그 국이 들어있는 그릇이 흐르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죠? 자, 이 사이에 물이 있어갖고 얘가 살짝 뜨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요 사이에 빈 공간에 공기가 가열돼갖고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살짝 뜨는 거죠. 국그릇이 거기서 살짝 뜨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물기가 묻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약간 경사가 이제 이 탁자가 경사가 졌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거야. 이게 등속운동이야. 근데 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흘러내리는 물이 탁 잤죠? 사실은 안 잡아도 안 넘어가는 거야. 왜 그러면 탁자 끝에 탁 닿는 순간에 여기서 김이 빠져버렸어. 더 이상 얘 질량이 중력이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미끄러진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던 길이 길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자빠지죠. 이럴 수는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조금만 이렇게 쓱 움직이잖아. 그때 그 모습이 등속운동. 그 모습이 등속. 왜? 마찰력. 물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평평한 판에다가 니네 CD 아니 CD? CD가 이렇게 생겨갖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죠? 여기다 볼펜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풍선을 넣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클램프 같은 걸로 딱 막아놓고 클램프를 탁 연 다음에 탁 돌려놓으면 여기서 공기가 싹 새나가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밑으로 바람이 샥 나가면서 퉁 치면 똑같은 속도가 가요. 이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등속운동. 이거 응용한 게 뭐죠? 허버크래프트. 뭔지 알아? 남학생들 알걸? 수륙 양용 그거 있잖아요. 밑에서 바람 막 나와 막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 같은 데 다니는 배들이 있어요. 그런 배들이 밑으로 바람을 막 내가 확 떠다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등속운동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실험 장치를 만들려면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딱 건드렸을 때의 속도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광장치에다 딱딱 작동을 하면 계속 같은 위치에 보여요. 등속운동이지. 등속운동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등속운동 장치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떡볶이 가게에서 국물을 했을 때 이 그릇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그게 등속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것만 적자.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 충격량. 먼저 운동량부터 봅시다. 첫 번째. 운동량은 스몰 p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거야. 자, 운동량 이렇게 표시하는데 화살표는 우리 배웠잖아요. 벡터예요. 방향이 있다는 뜻이야. 별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라고 하는 운동량은 이제 이거 외워야지. MV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얘가 킬로그램 단위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터 퍼 세크잖아. 속도니까. 단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P는 MV다. 이제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P는 MV다. P는 MV,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뭐 운동의 효과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볼링. 선생님도 볼링은 잘 못 치는데 선생님은 뭐 무식한 게 힘만 세다고 선생님은 과학선생님이잖아. 그래서 볼링 기술이 별로 없어요. 볼링은 이렇게 좀 많이 배우거나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훅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스핀을 넣어가지고 공이 이렇게 회전하게끔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게 힘으로. 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스트라이크를 내는 게 이제 점수를 많이 내야 되잖아. 스트라이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량이 커야 돼. 운동량이 크려면 조건이 두 개 있어요. 뭐가 있겠냐?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그래야지 빵 맞아갖고 핀들이 피넥션을 해갖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볼링장에 가면 볼링공이 있잖아. 한 7파운드, 8파운드부터 시작해서 13파운드. 선생님은 13파운드를 써요. 이유 알겠지? 질량이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근데 이제 물론 팔 힘이 없는데 무조건 질량만 크다 그러고 잘못해서 나중에 팔 빠져버리면 이 팔병신은 안 되잖아.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체중에 맞는 거. 대신 선생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무게를 고르는 거야. 대신 거기서 이제 또 부위까지 세게 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와장창창 된다.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링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습니다. 운동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볼링 핀이 맞아갖고 스트라이크 날 확률이 높으려면 질량이 크거나 또는 속도가 빠르거나. 그런데 이제 사람의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못 들면 가벼운 걸 던지되 빠르게 던져야지. 거기에 이제 약간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훅을 넣어갖고 스핀을 넣는다는 얘기는 정면으로 들어갈 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맞추기 때문에 이제 피넥션이 나는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술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게 어떻게 돼요? 제일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제일 빠르게 던지는 거죠. 심지어 막 던지고 싶고 야구처럼 이렇게 맞추면 그럼 더 잘 넘어가겠지. 정중앙에만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던진다 그러면 100% 스트라이크 나올 거야. 왜? 질량 크고 속도 빠르니까. 게임 끝. 이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게 돼요. 법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은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얘가 M2라는 게 있는데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V1이 더 커. 그러면 V1이 가서 덮쳐버리겠지? 확 뒤에 가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속도가 달라지겠지? M1이 달라질 것이고 M2가 달라질 것이야. 그럼 얘를 우리는 V1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얘는 V2의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어떻게 되니? M1, V1이죠. M2, V2지. 얘가 뭐하고 같은 거야? M1, V1 프라임하고 M2, V2 프라임. 이거야.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 법칙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첫 번째 일단 융합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융합은 어떤 거냐면 자, 이쪽에다 먼저 사력으로 만든 물체를 던져요. 그래놓고 뒤에다가 선생님이 쇠구슬로 던져갖고 걔를 맞춰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쇠구슬이 철에 팍 박혀갖고 한 덩어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많이 나와. 얘네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올 거야. 총알 박힌 나무 토막. 자, 이게 뭐냐면 총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총알이 질량이 M인데 V. 이거 너무 빠르잖아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총알의 속도는 진짜 빨라요. 우리 남학생 군대 가면 알겠지만 사격장 진짜 무서워요. 가서 총이 막 퍽 소리가 나는데 오 진짜 그거 맞으면 살 수가 없어. 진짜 총 맞으면 그래서 죽는 것 같아. 정말 소리도 크고요. 정말 무서워요. 사격장 가면 진짜 떨려. 죽은 것 같아 정말. 그러다 보니까 사격장만 유일하게 구타고 허용이에요. 구타고 허용이에요. 한 번은 선생님 얘기인데 선생님은 작전병이어갖고 사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제대할 때까지 50발 정도밖에 안 쐈어. 보통 소총수들이 한 3,000발 많이 쏘는 사람은 3,000발을 쏴. 니네 그러니까 소총수를 가면 3,000발 정도 쏴야 돼. 근데 선생님 50발밖에 안 쐈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새로 신병들이 오면 자기 총을 주니까 총을 가지고 이제 영점 사격을 해야 돼.
그럼 이왕 그때 하는 김에 부대 내에 있는 애들이 다 사격장 가는 거야. 근데 신병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취사반으로 갔어. 취사반으로 간다 그러면 니네 취사병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지. 먹을 거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제일 이게 뭐라 그러죠? 좀 수준이 떨어지는 데가 취사병이야. 애들 밥 만들어주는데. 쓸모가 별로 없는, 표현이 그런데 쓸모가 좀 별로 없는 병사들은 밥 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좀 똑똑하다 또는 가방끈이 길다 그러면 작전과라든지 인사과라든지 무슨 군수과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고 제일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애를 이제 취사병으로 보내요. 근데 취사병이야. 고참들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사격장에 얘가 나타난 거야.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리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말년 고참들이 저 새끼 뭐야? 난리가 난 거야. 말년 고참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격장 왔는데 얘가 총을 딱 들고 들어오는데 흰색 천으로 여기를 가리고 오는 거야. 난리가 났지. 저 새끼 뭐냐? 난리가 났어요. 사격을 하는데 훈련소에서 이 총을 가르쳐 주거든. 여러분 남학생 나중에 이제 배워요. 개머리판에 안점이라는 데가 있어. 얼굴 안장. 얼굴을 대야 돼. 총을 이렇게 대고 견착 여기 어깨에다가 개머리판을 견착을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쏴야 돼. 그러면 옆모습으로 보면 탕 쏘면 탕 반동이 있으니까 탕 이렇게 되거든. 안점을 여기를 꼭 붙여야 돼. 총이 되게 둔탁하고 러프해요. 이걸 안 되면 어떤 걔가 이걸 안 되고 쏜 거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가르쳐 줬을 건데 얘가 어리버리하니까 이렇게 놓고 쏜 거예요. 탕 쏘니까 총이 팍 밀리겠지. 탕 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팍 밀리니까 이거 탁 해갖고 여기가 찢어지는 거지. 얼굴이 여기 쭉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팍 쏘지. 천을 했잖아. 천에 흰 천에 피가 막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놀란 거죠. 총을 들고 일어난 거야. 와, 이거 경악할 일이야. 총에 탄창이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들고 일어났단 말이지. 그 잘못해서 오발사고 하면 누군가가 맞는 거야. 사격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저쪽에 소위 한 놈이 소위라는 거죠. 장교인데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려. 선생님은 27목 군대 갔으니까 그때 24살, 25살 되는 소위가 저기서 이제 얘는 의협심에 붙어갖고 얘가 이제 총 들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단 옆창도 나가서 차고 해야 돼. 총을 놓쳤네. 총이 떨어졌어. 이게 장전된 총이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서 떨어져 탕 떨어지면 오발을 난다고. 그냥 발사돼 버려요.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병장들 다 엎드리고 막 왜 죽으면 안 되잖아. 총 맞으면 안 되잖아.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 야, 그게 진짜 무서웠어 그때. 근데 다행히 오발이 안 나갔고 그 이제 소위는 총 거꾸로 들고 계속 거기서 오리걸음으로 쪼그려뜨리게 하고 그 걔가 날라차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든 걔를 진정시켜야 되는 건데 얘도 놀란 거지. 지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묻으니까. 얘가 이 흰색 천을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눈이 안 감겨요. 이거 하려면 한쪽 눈을 감고 감겼는데 얘는 한쪽 눈을 감으면 둘 다 감겨.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애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애가 와갖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그런 애들을 이제 일명 고문관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애들 군 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제대는 제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선생님 먼저 제대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총알 사격장이 진짜 무서워. 그래서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럼 저 총알의 속도 어떻게 측정할래? 어떻게? 여기 혹시 아버지가 방송국 관계자다. 방송국의 국장님 정도 된다. MC 방송국 뭐 KBS 국장님 그 정도 되면 가능할까? 방송국에 한 몇 대 있어요. 되게 비싼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 이 로봇 것도 있지. 사람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도 있잖아요.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 니네 초고속 카메라로 방송에서 찍는 거 봤잖아. 요새는 많이 초고속 카메라 쓰죠. 그래서 예능에서도 많이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초고속 카메라를 무슨 화살 같은 거, 총알 같은 거, 총알이 사고가 맞을 때 이럴 때 초고속 카메라를 썼다. 그러면 걔네는 프레임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비가 몇 억해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올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물리적인 방법으로 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까? 이거가 바로 운동량 보존으로 측정하는 거야. 어떻게 측정한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무 토막을 갖다 놓는 거지. 그래서 여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무 토막이 정지해 있는 거고. 그래서 총알을 여기다 쏴요. 그랬더니 콱 하고 박혔어. 박힌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총알이 여기 박히겠지.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V'.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오, 더 커졌네. 커지면 안 되죠. 이 정도 되겠다. n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바뀌었을 때 어떻게 측정해? 여기 실험하기 전에 타점 기록계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래갖고 탁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르륵 찍히겠지. 타점 기록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자, 타점 기록계로 얘를 측정할 수 있고 얘 질량 재면 되죠? 얘 재면 되죠? 얘 구할 수 있지. 한번 써볼까? 얘 얼마예요? mv 플러스 m 정지니까 제로죠. 얘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m의 v 프라임.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측정 가능. 얘 0. 얘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총알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야.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게 방법이 있어? 아버지한테 얘기해갖고 방송국 카메라를 빌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너무 고가기 때문에 이런 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총알의 속도를 구해요. 이게 융합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이 총알의 속도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통과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심화가 적어 나오는 문제야. 별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얘랑 똑같은 충돌이 있어. 충돌은 뭐예요? 반통이야, 반통. 반통은 어떤 거야? 똑같이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데 V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총알이 부딪혀가지고 뚫어버렸네? 나무 토막을 너무 총알이 세갖고 구멍을 빵 뚫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총알이 일로 튀어나갔어. 그래서 얘가 V 프라임이 됐을 거고 얘는 V 2 프라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데? 여기 정지죠? 자, 충돌전 얼마가 돼? MV 플러스 M0은 얘 어떻게 돼요? 충돌이 얘 M이죠? M V 2 프라임 플러스 M의 V 프라임 이렇게 되었지. 이제 이건 속도가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건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속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측정 가능. 얘는 타점 기록계 연결했으니까 측정 가능. 얘 안경, 얘 측정 가능. 얘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야.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이 있어요. 사실은 이 운동량이 나오게 된 게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거냐면요. 니네 핵폭탄 있지? 또 원자력 발전 있죠? 우라늄이 깨질 때 그 안에 중성자가 3마리가 튀어나와요. 그 3마리가 각자의 우라늄을 또 공격해. 그럼 또 거기서 3마리가 또 나와. 그 각각의 3마리들이 또 우라늄을 공격해. 각각 3마리가 또 나와.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핵폭탄이고 핵분열이에요. 그때 그 중성자가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거 계산할 때 쓰려고 원래 운동량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분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분열할 때 나오는 이게 보존이 되더라. 분열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M 안에 기폭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고 있는 중에 리모컨으로 틱 눌렀어. 그래서 터트리는 거예요. 터트렸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지더라는 거지. 쪼개지더라는 거죠. M1하고 M2. V1, V2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2나 물리2 정도 가면 정우좌우 사망으로 다 날아가. 계산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이거 물리학 1이고 통과기 때문에 그냥 직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식세우면 어떻게 돼? 충돌전은 MV예요. 충돌은 M1, V1이죠. M2, V2.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똑같잖아. 전부 다 뭐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운동량하고 같다. 게임 끝. 운동량이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운동량은 이렇게 자세히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냥 운동량이 P는 MV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렇다는 거 알아서 이런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 통과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통과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안전이 중요하다고. 안전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나와? 충격량이 나오죠.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힘의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량의 의미가 도대체 뭘 거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i는 f 곱하기 델타 t예요. 여러분들 이거 곱하기란 뜻이다. 점이 찍혀있어. 문자 사이에 점이 찍혀있는 건 곱하기란 뜻이야.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t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따지면 f는 뉴턴이잖아. 이거는 시간이니까 이거죠. ns야.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ns입니다. 그런데 얘는 뭘로 또 나타낼 수 있냐면 델타 p야. 이게 더 중요하지. 운동량 변화량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도 있지만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굳이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자 봐봐. F 대신에 뭐라 그랬지? 지워버렸구나. 앞부분에서 MA 있었죠. F는 MA. 이건 물리에서 기본이잖아. F는 MA. 여기에 지금 델타 T가 곱해져 있죠. 근데 A가 뭐라 그랬지? M 그대로 놔두고 A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델타 T분의 V-V0라 그랬죠. 델타 T 이렇게 된다. 얘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어? MV-MV0 나오죠. 얘 뭐예요? P죠. 빼기 P0지. 떠라 델타 P네.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면 되냐면 이식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 더 중요해요. 이 식이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디에 시험 문제 나오니? 이거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프 문제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프가 나와. 그래프가 생뚱맞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놓고 y가 p 운동량이에요. 여기가 시간 t로 주어져요. 그래놓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놓고 구간을 나눠줘요. t1이래, t2래. 0초에서부터 t1초를 설명하래. t1초에서 t2초를 설명하래.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y는 이거 뭐예요? ax 그래프지. y는 ax 그래프지. y는 ax니까 a가 뭐예요? 기울기지. 이게 직선이라 그러면 이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f라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가 있지. 0초에서 t초 동안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있어요. 이 구간은 무슨 운동 구간이야? 등가속도 운동. 힘이 있는 거니까. 이 구간은 뭐니? f가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f가 0이면 어떤 거라고? 이미 속도가 있을 거니까 등속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문제는 구간을 물어볼 때 직선이면 기울기가 있는 거죠. y는 ax니까 기울기가 f죠. f가 있다는 얘기다. f는 ma 등 가속도가 있는 거니까 등가속도는 등가속도. 이거 기울기 없죠? 0이지. 기울기가 0이면 뭐예요? 등속은.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가 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자, 이게 충격량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량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칠판이 좀 좁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한번 해봅시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I가 일정할 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참여. 4월 20일. 이거 필기 꼭 해놔. 4월 20일이 무슨 날이냐? 빨리 생각나는 4월 20일. 그냥 상상해봐. 여기 이유 없이 날짜를 얘기하겠어. 4월 20일. 무슨 날일 것 같아? 제일? 그래. 선생님 생일이야. 꼭 기억해놓으세요. 적어놔 빨리. 4월 20일 원장 선생님 생일. 빨리 적어놔. 선생님 차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것도 좋아해. 뭐 그렇게 비싼 걸 바라진 않아요. 4월 20일 꼭 기억하세요. 4월 22일은 21일. 맞아. 뭐 하루 전날 이렇게 유치한 거 하지 말고 4월 22일. 중요한 날. 너네들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 4월 22일. 지구 멸망의 날? 뭐 그런 거 아니야. 과학의 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과학의 날. 4월 22일은 과학 선생님 생일이고 4월 21일은 매년 과학의 날이야. 근데 니네가 지금 고등학교를 처음 가잖아.
학교별로 가장 큰 행사는 과학의 날 행사예요. 4월 한 달 내내 과학 행사 주간이에요. 니네 지금 수시도 써야 되잖아. 학생부 중요하죠. 학교장이 주최하는 그런 대회는 무조건 나가서 입상을 해야 돼. 장려상이라도. 그러니까 어디든 참가해요. 하다못해 독후감 대회라도 나가서 꼭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요. 학교 홈페이지. 니네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2개, 3개씩 막 출전하세요. 그래서 장려상이라도 받아. 굳이 대상 안 받아도 돼. 오히려 귀찮아. 대상 받으면 외부 대회 나가야 되니까 그냥 장려상만 받으면 돼. 그러면 활동에 쓸 수가 있는 거야. 학교장이 수상해주는. 학교장상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 요새는 외부상은 기록 못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꼭 내 생일을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의 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무슨 피 뽑아갖고 봉사활동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게 오히려 점수가 잘 나와. 봉사 점수 빼갖고 막 봉사 점수 많이 받는다고 하고 안 그래도 피도 모자라는데 맨날 헌혈해가지고 헌혈 치고 막 망치고 막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근데 옛날에는 뭐 학교별로 물로켓 대회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뭐 고무동력 막 이런 거 많았다. 그 중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게 뭐냐면 계란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안 깨지게 하는 거. 계란을 똑같은 걸 주고 2층 정도 되는 높이를 줘요. 그리고 조건은 똑같이 줘. 빨대, 골판지, 뭐 솜 같은 거 뭐 이런 거 몇 개 딱 똑같은 재료를 줘요. 그걸 가지고 구상해갖고 계란을 그 안에 넣어서 2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는 애가 1등 먹는 거야. 어떻게 하면 완충을 시켜서 그죠? 푹신하게 해가지고 해서 안 떨어져요. 야 무슨 이사장 아들이라고 타조알 주는 건 아니겠지. 똑같은 계란을 줘요. 계란을 줬더니 전교생이 다 도전하네. 난리가 났어요. 지저분한 게 계란 깨지면 이거 청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삶은 달걀을 주더라고. 애들이 다 깨뜨려. 뭐 이거 살리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삶은 달걀 줘도 삶은 달걀 다 깨지더라고. 쉽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 계란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같은 높이를 줬어요. 같은 계란을 줬어요. 그게 충격량의 조건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깨지고 어떤 애는 안 깨지더라.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프로 그려져요.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하나는 이렇게 되죠. 우리 책에 있어.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제 쉬운 예로 계란을 떨어뜨렸더니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계란을 떨어뜨렸더니 이 노란색은 시멘트 바닥에 깨진 거예요.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진 거고 이 빨간색은 푹신한 방석 위로 떨어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안 깨졌겠죠 얘는? 얘는 깨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면적이 같은 것이야. 이 면적이 같은 것이야. Y축이 뭘까요? Y축이 F입니다. 여기 뭘까요? 시간 T야. 그래서 F 곱하기 T F 곱하기 T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점이 찍혀있으면 이거 적분한다는 뜻이야. 적분하면 면적이란 뜻이에요. 면적이 지금 똑같은 거야.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은 거예요. 왜? 같은 높이에서 같은 계란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닿는 데가 딱딱한 시멘트하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차이는 뭘까요? 여기 닿는 시간에 충돌 시간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자 봐봐. 이건 일정해. 근데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작아지지. 그래서 안 깨지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면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뭐예요? 에어백이잖아. 에어백. 붕 이렇게 하고 안 다치는 거야. 물론 안경 낀 사람이 에어백 하면 다칠 확률이 좀 높죠. 선생님도 그래 가끔 이러다 에어백 터지면 안경에 이게 맞아가지고 안경이 눈을 찌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맨 얼굴일 때는 그냥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에어백에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안 다치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조건은 있겠죠. 여기 이 선 하나 그려볼까? 여기를 선생님은 F깨라고 쓸게요. F깨가 뭘까요? 계란이 깨지는 힘이지. 그 깨지는 힘을 넘어갔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에서 깨지는 거야. 얘 못 넘었죠? 그러니까 안 깨지냐.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 F가 깨질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있어야 돼. 그거에 못 도달했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고 얘는 넘어갔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그래서 덜 다친다. 계란 안 깨지는 거, 접시 안 깨지는 것도 뭐 있어요?
공 받을 때 뒤로 이렇게 빼서 받는 거. 이런 것들. 복싱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때렸는데 얘네가 피하죠. 피하면서 맞는 거는 충격이 덜 나죠. 바보같이 들어가다 맞으면 녹다운 되잖아. 그죠? 근데 맞으면서 피하면서 맞으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덜 아픈 거야. 공도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뒤로 빼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보다는 짧잖아. 훨씬 덜 아프죠.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예요. 에어백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번에는 평균임이 일정한 거. 장애요. 이거 뭐 같은? 상상력을 맡기겠어요.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뭘까? 한번 맞춰봐. 뿔? 맞춰보세요. 모르겠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봐. 참고로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어요. 정글의 법칙. 모르겠어. 아마존에 어떤 원주민들이 얘네들이 입고 다니는 팬티예요. 상상에 맡기겠어. 다른 거 아니고 이거 하나밖에 안 입어요. 얘네 종류가. 실제로 TV에 나왔었어요.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문명사회가 사실 이걸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영국의 BBC 방송국이 다 망가뜨렸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지대에 사는 그 부족 국가들을 다 방송을 찍어가지고 난리 일으킨 거잖아. 우리나라 SBS도 한몫했잖아. 그래갖고 정글의 법칙에 어느 순간부터 병만종만 나오는 거야. 옛날에 부족들 나왔었어.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미 문명사회에 다 알려졌어. 걔네들이요 옷 안 벗고 살아요. 이거 안 입고 살아. 걔네 다 옷 입고 있어요. 다 옷 입고 있어. TV도 봐요. 콜라도 마셔. 햄버거도 먹어요. 왜? 문명사회에서 한번 사진 촬영하면 한번 다큐멘터리 촬영해주면 돈을 왕창 주거든. 얘네 돈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PD가 오잖아? 그러면 계약서부터 써. 계약서 딱 써서 계약 완료되면 옷 벗고 나오는 거야. 창들. 근데 얘네 김병범보다 창 못 던지잖아. 그래서 활도 김병범보다 못 쏴요. 왜? 얘는 마치 우리나라 민속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아침에 출근해갖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근무하고 저녁 때 퇴근하는 거야. 지금 문명세 저 아마존의 부족 국가들이 전부 다 알려져 버렸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몇 개의 부족은 2개인가 3개는 아직 걔네 개방 안 해. 걔네는 식인 습관이 있어. 그래갖고 오면 막 헬기로 접근하면 막 창 던지고 막 되게 무서워요. 호전적인 애들이에요. 영국 BBC 방송국에 무슨 PD 한 명은 거기 계약하러 들어갔다가 잡아먹혔어요. 그런 경우. 그래갖고 지금도 아직 이 문명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부족 국가들도 있대요. 근데 이걸 입고 있는 팬티입니다. 팬티. 얘네들 이거 하나 입고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게 크기가 크면 권위를 상징한대. 그래갖고 거기 족장이죠. 족장이 막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이게 이만해. 그럼 이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막 숭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입고 상상하지만 이걸 입고 사냥을 하러 가요. 사냥을 하는데 얘네들의 사냥 도구가 이런 도구. 이거 뭔지 아니? 블로우 파이프. 그래서 이 독침 있죠, 침. 거기다가 맞으면 동물들 마비되는 그런 식물이 있어. 그 식물을 콩콩콩콩 찧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걸 여기다 놓고 훅 드는 거야. 그래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원숭이나 그다음 설치류들 있죠. 쥐 같은 애들, 새 이런 애들을 잡는 거야. 근데 멧돼지도 잡아요. 오늘은 그 다큐멘터리 할 때 봤는데 멧돼지는 못 잡더라고요. 얘는 되게 불쌍해요. 이걸 조그만 걸로 이렇게밖에 안 나가. 얘는 길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 기니까. 멧돼지를 잡는데 멀리서 위험하잖아. 멀리서 계속 맞추기는 맞추더라고. 확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멧돼지는 덩치가 크잖아. 용량이 안 맞겠지. 몇 대 맞았는데 얘네 이 팬티를 입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쓰러지질 않아.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오더라고. 돌아올 때 뭐 원숭이 조그만 거 하나 잡고 새 조그만 거 하나 잡아갖고 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얘네는 결혼제도가 틀려 우리랑. 일부 다쳐야. 집에 갔더니 부인이 5명이야. 4명이야. 식구들이 그 밑으로 자식들이 엄청 많은데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갖고 간 거야. 그것도 사이좋게 다 나눠 먹다. 좀 시켜서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때
얘네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 어떻게 된다? 사람이 입으로 불 수 있는 힘은 한정적이죠. 우리 F가 일정하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같은 힘을 훅 불면 여기 닿는 시간이 짧잖아. 얼마 못 나가요. 자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균 힘이 일정하니까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이게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얘가 멀리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애는 조금밖에 못 나가요. 메시지 잡을 때는 멀리 나가는 걸 써야지. 같은 힘으로 길게 오랫동안 그러면 충격량이 커져서 멀리 나가는 거야. 권총보다 장총이 멀리 나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81mm, 61mm로 똥포라 그러는데 군대 가면 그건 막 내부 다니는 포예요. 이렇게 탁 넣고 툭 나가는 거예요. 기껏해 산 하나밖에 못 넘어 포가. 근데 164mm 자주포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30km 이상 나가요. 그래서 포신이 길면 길수록 같은 탄을 썼을 때 멀리 나가요. 니네 봐봐. 야구 선수들 봐봐. 선생님처럼 키가 좀 작달막한 그런 단타 치는 선수들은 어때요? 딱 이렇게 해갖고 공 오면은 땅 치고 1루 2루 가잖아. 1, 2루타 정도 치고 가잖아요. 근데 이대호 같은 선수는 어때요? 체격도 좋고 큰 걸 노리지. 큰 거 노릴 때 스윙할 때 어떻게 하니? 크게 스윙하지. 근데 맞으면 무조건 홈런이지. 그러니까 같은 공이 투수가 던진 같은 공이 닿을 때 오래 닿아갖고 넘어가면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투포한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지니? 이렇게 던지.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 오래 주잖아. 오랫동안. 그래서 델타 T가 커지면 충격량이 커지다. 멀리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한테 하나 내가 팁을 가르쳐 줄게요. 남학생들은 그거 뭐 내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내기. 무슨 내기 많이 하냐면 길 가다가 게임기 있으면 그 펀치 치는 기 있어요. 그걸로 점수 많이 나오는 걸로 그런 부심을 갖고 있어. 서로 자기 주먹이 세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주먹 셉니다. 주먹 함부로 이렇게 휘두르면 안 돼. 화난다 그래서 주먹 이렇게 옆에 친구 그냥 이렇게 다 쳐도 옥수수 왕창 나요. 큰일 난다. 돈 많이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니네 주먹의 파워를 잘 모른다고. 근데 친구들끼리 이제 그거 장난치면서 이제 서로 내기를 하죠. 내기할 때 1등 먹는 방법을 선생님이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생명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걸 꼭 한번 해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등을 먹으세요. 어떻게 하면 친구 한 3-4명 가면서 하잖아. 일단 돈을 집어넣으면 옆에 친구들 보고 먼저 양보를 해. 니네 먼저 해. 니네 먼저 해. 그리고 니네는 뭐 해야 돼요? 뒤에서 화를 내세요. 막 욕을 하세요. 막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욕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뭐 하여튼 흥분되는 어떤 그런 아니 뭐 맛있는 걸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요.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혈관이 수축돼요. 그러면서 심장에서 펌핑을 막 해갖고 온몸에 근육에다가 혈당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근육이 게이지업이 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근육 수치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세요. 화를 내세요. 막 맛있는 거, 갈비찜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교감신경이 자극해서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근육이. 그때 이건 필수야. 꼭 손목을 잡으세요. 손목을 꼭 잡아야 된다. 손목을 안 잡으면 손목 나가요. 또 밀려갖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병신 됐어요. 그럼 안 돼. 이거 가지고 와야 돼. 이거 꼭 잡아야 돼. 이게 필수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기에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되게 구차해 보여. 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막 치세요. 그러면 그냥 점수는 안 나오지만 멋있어. 근데 그냥 남자친구들끼리 있어. 점수로 승부 가야 돼. 그럼 손목을 잡으세요. 그 전에 욕부터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좀 도움닫기를 뒤에서부터 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달려들면서 빵 치면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 밀어넣는 거야. 계속 이대호가 휘둘러 놓죠. 쭉 밀어넣는 거야. 그리고 뛰지 마. 계속 밀어. 그럼 점수 잘 나와. 2배 정도는 나와.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필수는 손목 보호를 위해서 꼭 손목을 잡아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 계속 밀어넣잖아? 얘가 반동을 하기 때문에 손목 여지없이 나가요. 여기서 필수는 손목을 꼭 잡아줘. 꽉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심할 정도로 밀어넣는 거야. 그리고 뛰지 마. 끝까지. 점수 나올 때까지. 그러면 2배 정도로 돌아와요. 1등 먹을 수 있어. 이런 방법이. 미리 예열을 많이 해야 돼. 막 화를 내세요. 니네가 아는 욕 못하는 욕 다 해갖고 화를 낸 다음에 하는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닿는 시간이 같은 힘이지만 닿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
충격량이 크게 나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예로 나오는 게 이제 뭐 대포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총하고 장총의 비교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블로우 파이프에 짧은 거하고 긴 거.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F가 1.0.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충격력이야. 충격량하고 헷갈리니까 평균 힘으로 요새는 많이 씁니다. 평균 힘이 일정할 때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멀리 나가거나 충격량이 세지더라. 펀치기에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거죠. 할 수 있겠니?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에 관련된 건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충격량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v 마이너스 mv 제곱. 처음에 정지였으면 나중 속도도 구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식으로 써놓으면 좋겠지. 왜? 나중 속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충격량은 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F도 구할 수 있고 충돌 시간도 구할 수 있고 나중 속도도 구할 수 있고 미지수 주는 대로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공식화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